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캐논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7D라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캐논의 DSLR 크롭 화각의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 쓸 때 정말 갖고 싶었던 렌즈가 있었는데요. 특정 화각의 렌즈가 아니라 그냥 L렌즈 자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L렌즈가 어떻게 보면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고민이라든지 크롭 화각에 풀프레임 고급 렌즈를 장착했을 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테스트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소니 α7M3 그리고 알파 6100으로 테스트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한 이유가 있어요. 둘 다 2420만 화소로 동일한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 자체도 동일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소니 35mm f1.4 GM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상당히 해상도 면에서 뛰어난 그런 렌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렌즈죠. 자,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카메라,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크롭 화각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비교를 해도 확실히 이미지가 찍히는 그 면적이라 그러죠.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제가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자, 빨간색 안쪽이 크롭 화각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바깥쪽까지가 풀프레임 카메라로 촬영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영역, 그러니까 찍히는 면적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근을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인형 크기에 비해서 건전지, 뒤에 있는 건전지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그리고 주변부는 잘려나가고, 주변부가 잘려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이게 데미지가 좀 있는데, 요즘 나오는 고급형 풀프레임 렌즈들 같은 경우는 중앙부, 주변부를 가리지 않고 화질이 전부 균일합니다. 그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주변부 화질 자체를 애초에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잘려나가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근도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50mm 렌즈가 우리가 표준 화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람이 보는 원근과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50mm 렌즈를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점 거리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좀 전천으로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50mm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크롭 화각에 장착을 하게 되면 70에서 75mm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근은 동일하다. 애매해지는 거죠. 50mm가 가지고 있는 전천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사실적인 원근을 위해서 50mm 렌즈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원근은 그대로 나오지만은 화각 자체가 이렇게 너무 좁아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를 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가 크롭이고 얘가 프레임으로 찍은 사진인데, 뭐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조금 보긴 힘든데,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게 풀프레임입니다. 얘가 크롭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크롭을 계속 하게 되면은 풀프레임보다 크롭 화각이 좀 더 화질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저도 이게 사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알파7 알포 6100만 화소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자, 얘가 이제 알파7 알포 61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이고요. 얘가 알파 610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D라는 글씨를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에서 픽셀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가도 픽셀이 안 보이죠. 지금 한 번 더 가면 이제 픽셀이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거에서 촬영했을 때는 알파 6100보다 오히려 해상도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 니콘에서 D500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때 나왔을 때 한번 붐을 일으켰는데, 크롭 화각의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성능 자체는 D5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크롭 화각이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조류사진 찍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구입하셨고, 그리고 메인으로 쓰시는 분도 있었고, 서브로라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D500 자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거리에서 촬영했을 때 좀 더 크게 찍을 수 있고,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크롭 화각으로 그 당시에 조류사진을 많이 찍었고, 지금도 실제로 조류사진 찍는 분들 중에서 크롭 화각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크롭 화각이 해상도가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동일한 거리에서 찍었을 때는 이런데, 피사체 기준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촬영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해상도가 나오게 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가 좀 더 앞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 붙은 결과물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자,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알파7 M3 그리고 하나는 알파 6100, 둘 다 2420만 화소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알파7 M3고요. 얘가 크롭 화각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미지 크기 중심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찍긴 찍었는데, 이게 왜곡 때문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D라는 글씨를 확대를 쭉 해보면은 픽셀이 보이는 지점이 이게 한계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얘도 네, 이게 한계치인 것 같은데 약간 더 줄여볼까요?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픽셀이 나오고 얘도 한 번 더 확대하게 되면 픽셀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동일한 크기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그래서 거리가 아니라 피사체 기준으로 거의 크기를 맞추게 되면은 사실상 2420만 허즈에서는 크롭이든 풀프레임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이미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일단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크게 찍을 목적이라면 일단 크롭하기 유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화질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의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게 멀리 있는 것을 당겨올 때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지 그 품질만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거리에서 찍었을 때는 확실히 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해진 초점 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근이라든지 화각 이런 것을 그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만 한 달 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송만 좀 늦추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걸 구입했을 때 느꼈던 부분은 사진을 찍는데 그 동기부여가 확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좀 좋은 렌즈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좀 멋있는 렌즈를 쓰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 좀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좀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쓰는 게 좋다, 무조건 쓰는 게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실제로 잘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고민이 왔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